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89.77% 역대 최고 득표율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선 후보로서의 첫 행보는 우클릭 행보였는데요. 한편 또 대법원 이번 주 목요일에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한 더욱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후보 수락 연설 장면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89.77% 압도적인 득표율. 정치권에서 통상 얘기하는 운칠기삼이 아닌 운구기구다. 운도 9이고 기도 9이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변신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확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 대표님이 또 최근에 만나기도 하셔갖고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키워드가 대통합 같아요. 예. 대통합을 아주 근사하게 풀던데, 대통령이란 말은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큰 대자에 통합할 때 통합자.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 예. 대통령 할 때 령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근데 저하고 만났을 때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보수 진보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달라졌고, 특히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결국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헌법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 보수 진보는 이야기하지 말고 헌법의 눈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헌법에 지금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헌법에는 딱 개인과 국민입니다. 개인과 국민. 그러니까 헌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합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대통합이라는 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구체적 그 이벤트도 하고 실천도 하고, 특히 아주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진이 될 수 있는 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았던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잖아요. 그거는 건국 대통령을 자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꽤 있는 분이 가서 일종의 역사적 화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뭐 쇼다, 뭐 연극한다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정치는 쇼고 연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쇼 연극도 자주 하고 열심히 하면은 실련을 하게 된다고요. 실천을 하게 된다고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신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앞서가는 후보이고 지금 뭐 결승점에 거의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한 저는 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근까지도 중도 보수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고 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우클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통합을 위해서 이 중도 쪽에 있는 분 또 보수 쪽에 있는 분을 지금 영입하는 작업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예. 그 현충원에 있는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는요, 제 기억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됐을 때 거기를 참배한다고 그랬다가 당내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보는 거였는데.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였는데, 뭐 일극 체제니까 뭐 쉽게 갈 수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그 변신이 과연 진짜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판단이 6월 3일 대선 때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계속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기시감 있게 떠올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 다음날 내가 존경한다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제 이런 말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변신에는 규제인데 그 변신 속에 과연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마지막까지 아마 끝없는 질문과 고민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김국식 교수님은 변신이 진짜 변신이냐. 또 이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은 그래도 이 쇼도 변신도 계속하면 그게 실현한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변화는 어느 정도 정말 진정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일단 선대위가 내일 출범을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고 하는데, 조갑재 대표님과 정규재 전 주필과 회동을 한 데 이어서 윤여준 전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영입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고사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선대위 구성과 면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 인상적인 분은 안 계시던데.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 보수의 책사라고 하시는 분은 예. 항상 언론에 의해서 많이 거론되셨던 언론이 만든 분인데 책사입니까? 난 그분이 만들어낸 정권과 대통령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렇군요. 책사라 하려면 최소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수는 그렇죠. 돼야죠. 킹메이커라고 붙일 수 있는 분은 그 유일한 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예. 아하, 그렇군요. 좀 인상적이지 않다. 지금 막 이제 여기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닥치고 영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닥치고 영입이다. 그럼요. 특히나 이제 대세론이 굳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우리 정치판에는 저나 우리 조갑재 대표님처럼 정말 자신의 신념과 신조에 따라서 올곧게 가는 분도 있지만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분도 그런 있고. 분도 있지만 그냥 뭐 어제 한 말 잊고 오늘 바로 바꾸는 사람도 많고요. 되는 쪽에 붙는 사람 많고요. 뭐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습니까? 너 어느 당을 지지해? 그러면 나는 이긴 당을 지지한다. 예.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닥치고 영입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선거는 그 단기간에 속성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건데 선거를 뛰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메머드 선대위의 선대위원장, 명예선대위원장, 뭐 본부장, 무슨 위원장 백날 해보세요. 그분들 선거 기간 내내 후보랑 만날 시간 별로 없어요. 후보는요 여전히 성남에서 같이 봤던 김현지 보좌관, 성남에서 같이 봤던 정진상이 이런 사람들하고 매 속닥속닥 합니다. 두고 보세요. 예. 선거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재명 후보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이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김구식 교수님의 해석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이번 주 목요일 5월 1일 오후 3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이게 대법원이 최근에 2번 심리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거야 했는데 진짜 서둘렀어요. 그래서 이번 주 5월 1일 날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조 대표님,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 예측이 좀 약간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렇게 서두르는 거는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걸 선거 기간을 넘겨버리면은 왜 그때 안 했냐? 그 뒤에 무슨 선거가 나오든지 왜 그때 안 했느냐고 시비가 걸릴 거니까 그 전에 깔끔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만약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가능성은 없는 거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파기환송 아니면은 기각, 상고 기각인데 이 파기환송을 하려면은 법리 논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몇 번 만나고는 안 될 거예요. 12명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빨리 한다는 것은 저는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냥 빨리 했잖아요. 빨리 했다는 것은 결론이 빨리 나왔다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결론은 상고 기각입니다. 거기엔 별다른 이유를 쓸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조금 전 방송에서는 이제 2심 판단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때 6개월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단을 인용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한 것을 대법원 판사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판단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구식 교수님. 저도 파기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시에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과 그 광장에 있는 분들이 희망회로 돌린 거예요. 저는 그런 자판기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자판기. 저도 파기환송은 처음 많이 들어봤지만. 파기환송 많이 들었지만 파기자판이라는. 어디 그러니까. 형법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은 문구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파기자판 주진우 됩니다. 의원이 얘기했는데. 뭐 주진우는 제가 그래도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닌데 그만큼 또 그 민심에 이제
추종하는 이런 예.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희망 고문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건 가능성이 거의 제로고. 제로다. 파기환송 아니면 무죄인데, 아니 무죄 확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더라도요. 예.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그 후보자로서의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환송이 돼도 고등법에 다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 또 다시 절차를 밟아서 다시 결론을 내서 올라오려면 또 몇 개월이 걸려요. 선거는 끝나요.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파기환송이 돼도.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이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하.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인데 지금 억지로 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6월 3일 날 대선 때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유권자들에게. 예, 그 정도 효과이지 뭐 이걸로 해서 뭐 이재명을 뭐 잡아넣겠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본 포인트는 뭐냐면 예. 법조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왜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걸 서둘러서 했을까? 예. 만약에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이건 무죄를 확정해 주는 건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6월 3일 대선이 지난 뒤에도 이 재판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안 끝냈냐? 예. 헌법 84조 문제. 그렇죠. 헌법 예. 84조 문제가 당연히 예. 있고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걸 미리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리를 클리어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 이야기에 좀 숨어 있는 의도는 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자기가 유권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상고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대통령이 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된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암시하는 게 아닌가. 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중단된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게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굳이 1심, 2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앞서 있는 재판을 이 선거법 재판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정리를 해준다는 것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은 지속된다는 것을 대법원이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의 입장이 또 예, 5월 1일 날 예. 나올 때 봐면 될 거. 조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유권 해석이니까 예, 예. 대부분이 거기까지 건드려서 말은 못하죠. 또 다른 예. 논쟁을 논쟁을 만들지 만들지 못하죠. 않을 예. 거라고 보고 어쨌든 선거 전에 정리하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기환송을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죠. 아니죠. 안 되죠.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고심 끝에 판결문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네. 그래요. 자, 다만 하나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계속 지금 논쟁점이 되는 게 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유포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처벌하느냐 하는 이 법률 해석이 사건마다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하나 설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대법원의 결정문을 통해서. 전원 합의체의 판단 5월 1일 오후 3시인데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더 락커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생방송으로 두 분이 함께해 주셨어요.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